네, 다음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는 최근에 지난 1월에 나온 책인데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 제목이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이 풀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늘 좀 헷갈리는데 공부한다는 것만 했어도 괜찮지 않나? 뭐 저는 어쨌든 그런데 풀 제목은 강영안에 공부한다는 것. 이제 서강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뭐 미국의 칼빈 신학교나 한국 한동대에서 계속 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한국의 어떤 기독교적 지성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그 위치와 역할을 인정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를 전공하시고 철학을 전공하셨지만 아주 폭넓은 독서와 그런 지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철학, 또 어떤 신학의 태도,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해오신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저서를 많이 내셨는데 이 책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최종원 교수님, 역사학자이시자 기독교 인문주의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최종원 교수님이 강영환 교수님께 질문하고 또 강영환 교수님이 대답하는 형태로 구성된 대담집입니다. 책 앞머리에 보면 이제 최종원 교수님이 그 대담집을 하게 된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데, 강영환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교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죠. 강 교수님한테. 그리고 나도 모른 듯 녹음하고 그 대화를 계속 곱씹어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대화를 좀 곱씹고 잘 기록해서 강영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강영환의 공부에 대해서 좀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마침 출판사의 제안과 맞닿아서 이렇게 대담 작업을 했는데 7년 정도를 진행하셨다고. 네, 처음 기획부터 실제 책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냥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걸 그냥 녹취한 게 아니고, 이제 저도 그 과정을 조금 들었는데, 네, 그런 대담을 하고도 계속 그 내용을 주고받고 녹취를 풀고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서 아주 오랜 시간 노력 끝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원 교수님이 계속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지성의 어른으로서 강영환 교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질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강 교수님도 대답하실 때 그동안에 40년 넘는 그런 연구와 가르침의 그 시간을 좀 집대성한다 그럴까요? 잘 정리하는 그런 태도, 그런 대답들이 책에 잘 배어 있어서 뭐랄까요, 좀 숙연한 마음으로 읽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지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교육 현황,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상태, 그리고 강영환 교수님이 아주 개인적인 그 공부 여정까지 폭넓게 닿아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읽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가볍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흥미롭고 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는 책인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책이 공부를 강영환 교수님께서 몸으로 하는 농사로 규정하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남이 지은 농작물을 파는 장사꾼 학자가 되지 말고 직접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한자어로 그걸 그대로 읽으면 쿵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술하는 쿵후를 많이 생각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그리고 그걸로 농작물을 거두어내는 그런 농사라고 규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게 수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린다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손학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거든요. 더하는 공부를 익학이라고 하시고 그걸 덜어내는 공부를 손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과정 그것이 손학의 공부인데 익학보다 손학이 중요하다 하시는 부분이 또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워내야 새 진리가 들어오고 해체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손학의 개념은 공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에 적용해도 큰 교훈이 된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공부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태도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고 읽어가시고 고민하시는 그 태도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이 최종원 교수님의 또 그 질문도 이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공부 여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음으로, 탐구로, 그리고 알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어떤 대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뭐 저도 얘기했지만 실용적인 공부가 좀 대세가 돼가는 목적이 있는 공부가 대세가 돼가는 요즘 세상에서 순수하게 알에 대한 사랑으로 물음과 탐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강령안에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사라고 공부를 비유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사냥하듯 목표물을 획득하는 그런 공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하는 공부와 농사짓는 공부 그 사이에서 우리의 공부 스타일은 어디에 가까운가? 우리 임표 간사님의 공부 스타일은 어디에 가까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 사냥꾼이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강경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했던 그 공부하는 삶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책 모임 할 때 되게 어떤 분이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것을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받으셔서 어떤 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이 철학적인 사상에 비춰봤을 때 이 책은 아니다. 막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와 되게 뭔가 하나에 되게 집중해서 많이 공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보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유튜브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그래서 그때 느낀 그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딱 그 어떤 인사이트가 될 만한 걸 표적해서 그것을 그냥 취한 것 외에 이 사람에게 공부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아는 지식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내가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 굉장히 골똘히 그것을 탐구하고 진짜로 공부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이제 해가는 훈련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사냥에 가깝고 사냥에 가까운 게 아니라 거의 저도 사냥이고 한편으로는 저번에 뭐 저희가 왜 읽는가 뭐 이런 얘기했을 때도 진정한 읽기란 무엇인가랑도 되게 연결될 수 있지만 이 사냥도 만만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요. 네, 치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뜀박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긴장과 또 내가 이게 어쨌든 뭐 그 비유로서 하자면 이 어떤 상대를 내가 잡을지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순발력들과
여러 가지 어떤 긴박함과 자기의 생각들이 또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담기는 행위이죠. 물론 이제 감히 강명 교수님의 공부에 대해서 뭐 이견을 뭐 설파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냥도 만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확 나눠가지고 아 이쪽 거는 다 뭐랄까 틀렸어. 그래서 진정한 농사의 공부로 다 전환해야 돼. 라기보다 어쩌 이 맥락을 좀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사냥도 물론 단점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냥도 공부다. 강요하는 아니, 공부 방법 잘못됐다. 이 이분법은 저희 이분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강요하는 교수님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제 뭐 강연 교수님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소위 이분화하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잡식성 공부를 조금 폄하하는 척으로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저는 아직도 약간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꿈을 꿔요. 시험 보는 꿈을.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것은 약간 사냥꾼의 꿈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습성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계속 꿈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이 그러면 뭐 나쁘냐? 다 우리 농사 짓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은 지금 학령기 청소년인데 농사 짓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나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라 지금. 전략적으로 너가 사냥물을 포획해도 모자랄 때 농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거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농사 짓는 마음 사치다라고 이야기하겠고 근데 지금의 저로 이야기하면 막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긴장을 좀 내려놓고 좀 진득한 마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몸에 남겨진 흔적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되게 공부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신 한 선생님의 그 회고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선생님이 일관되게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본인도 사냥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농사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농사도 아닌 과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실패의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과정 전체를 관통해서 삶에 대한 사랑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게 가장 이 책이 주는 큰 도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계속해서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런 것을 하나 얻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데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자극을 노리는 어떤 사냥으로서도 이 책을 읽을 이유는 하나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